안녕 여러분.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경우의 수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용어 정리.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용어는 사건. 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오는 뭐다? 일어나는 결과. 얘를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알게 되면은 뭘 또 알 수 있냐면 경우의 수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어떤 실험이나 관찰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예요. 그럼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야?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알게 되면 좋겠어.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시행이라고 해서 뭐를 한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뭐한다?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자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애는 경우에서 구하는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합집합의 개념이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그럼 우리 합집합이니까 접속사로 사용해주면 접속사는 어떤 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 접속사 합집합의 접속사는 영어의 or의 뜻을 가지는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붙었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합의 법칙이라는 애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자, 두 사건이 나와야 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건이 두 개가 나와야 돼. A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 자,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내가 M이라고 하고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 둘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런 애들이야.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면 뭘로 할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자, 내가 길을 가는데 만약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과 C라는 지점을 거쳐갈 거야. 근데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다음 A에서는 B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는 세 가지에 대해서 거쳐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C로 거쳐서 가는 경우와 그 다음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는 뭐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자,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사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합집합이랑 다른 애가 하나밖에 없지, 그지? 교집합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집합기호로는 이렇게 교집합 기호를 쓸 거고, 접속사는 뭐가 있지? 라고 물으면 접속사는 AND의 접속사가 가지는 뭐와 뭐뭐 이고 뭐뭐 그리고 뭐뭐와 아니면 과 이런 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어. 왜 그런데 얘들과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얘는 연속해서 뭐 다른 말로 연이어라는 말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또 뭐도 있을까 봤더니 동시에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왜 그런데 자, 곱의 법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얘랑 반대되는 어떤 아이가 가능하니까. 자, 첫 번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얘는 두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곱해서 계산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있을까? 자, 보니까 연속해서 연이어라는 말도 있다. 굳이 동시에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 자,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를 봤더니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고 B에서 C로 연속해서 가는 거잖아, 얘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서 얘네 둘을 더해주는 것까지는 뭐다?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둘은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둘을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해가지고 9가지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거란 얘기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곱의 법칙을 주로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도 돼. 합의 법칙은 따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더해줄 때나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는 여기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푸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유형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형별 문제를 조금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서 뭐가 있냐? 약수의 뒷수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 요거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니까. 어떤 자연수가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 곱하기 C의 R승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A하고 B하고 C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소인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소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소수여야 되고 이때 얘는 무슨 소수다? 서로 다른 소수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가 어디까지 나와? A의 거듭제곱이 P까지 있는데 여기에 안 보이는 게 누가 있어? 1은 약수로 있지만 곱하기해서 생략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1을 더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얘는 P에다가 1을 더해서 약수 1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Q에다가 약수 1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R에다가도 약수 1을 포함을 시켜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자, 약수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우리가 1이라는 애는 뭐라고 쓴다? A의 영승이라고 쓸 거지. 그지? A의 영승 대신에 1이라고도 사용하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 A 1승, 그 다음에 A 2승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의 P승까지 다 더해지는 거와 그 다음에 B를 소인수분해한 J를 가지고 하는 B의 영승이라고 적혀있는 B의 1승 쪽에서 어디까지? B의 Q승까지와 그 다음에 C의 영승, C의 1승 쪽에서 어디까지? C의 R승까지 이렇게 해서 약수들을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애들 중에 하나 얘네들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곱한 거랑 어떻다? 그냥 약수들을 다 더하는 거랑 원리가 어떻다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에 대해서 약수를 구한다. 만약에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약수 어떻게 구합니까? 약수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곱할 건데 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 대해서 그 다음 얘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에 대해서 약수들을 하나하나를 다 구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을 곱해서 얘랑 곱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다 전개한 거를 인수분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세 개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 자, 얘네들을 다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1이니까 3이고 얘는 9가 됐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그 다음 얘는 곱해주면은 6이고 1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 36 그 다음 여기는 24 마지막으로 얘네들 곱하면 72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거잖아. 얘네들을 다 더해야지만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와 하나 둘 세 개를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총 몇 개? 3 플러스 1 이 1이 의미는 뭐라고? 여기는 1 안 보이잖아. 1, 2, 3 여기 3개까지 되는 거는 보이는데 2의 영승이 되는 얘 1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이 나오려고 보니까 이 2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 1을 더해서 나오는 거 4, 3, 12, 12개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약수를 다 더한 거에다가 3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도 얘네들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여기까지도 곱해서 더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더하면 여기 15 곱하기 그 다음 얘는 13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한 거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되지? 뭐 195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와 총합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잘 나오는 애들이
돈을 뭐 하는 거? 지불하는 방법과 돈을 지불할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자, 요거 둘이 달라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돈을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면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방법과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방법이잖아. 그런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0원짜리 하나를 내나 500원짜리 두 개를 내나 어떻다는 얘기야? 둘이 금액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둘의 경우를 구할 때 서로 구별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자, 요 지불 방법의 수는요. 자, 사용하는 화폐의 개수. 화폐라는 건 돈의 종류야. 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 화폐라는 건 돈의 종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화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개수를 각각 화폐 개수를 각각 뭐라고 하자. 얘를 L개, M개, N개라고 이렇게 두 개요. 그러면 얘 화폐 개수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구합니까? 방법이라는 방법은 여기 있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1,000원짜리가 L개 있다.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은 1,000원짜리를 어떻게 낼 수 있어? L개와 안 내는 경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M개 있다고 합시다. 500원짜리가 M개 있을 때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를 M개까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M개까지 내는 방법의 수와 거기에다가 뭐 안 내는 경우 1도 추가로 우리가 더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N개가 있으면은 N에다가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를 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안 내고 안 내는 경우는 돈을 안 냈어. 그렇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의 수 1은 다시 제외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불 자,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풀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지불하는 금액은 달라. 화폐가 다르잖아. 그렇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낸 거랑 500원짜리 하나 낸 거랑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지불 방법의 수로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작은 화폐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할 수 있다? 큰 화폐. 큰 화폐를 만들기에 만들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3개밖에 없어. 100원짜리가.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가 있어. 자, 그럼 이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100원짜리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대로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 그리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금액도 500원이고 500원짜리 하나 내는 금액도 500원이니까 즉 100원짜리 5개가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 맞지? 500원의 금액을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작은 금액이 되는 작은 화폐의 개수가 큰 화폐를 만들기에 100원짜리가 3개만 있으면 못 만들겠죠. 500원짜리를. 근데 100원짜리가 5개 이상이 있다면은 500원짜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경우? 첫 번째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푸는 방법이 큰 화폐를 뭘로 바꿔? 작은 화폐로. 환전해준다. 바꿔. 환전 후 뭐 해주면 된다? 지불 방법을 구하는. 지불 방법의 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고 나서 예제 한번 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화폐로 뭐를 만들 수가 없어? 큰 화폐를 만들 수가 없어. 자, 이거는 그냥 뭐 해주면 돼? 간단해. 이거는 뭐 이렇게 환전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불 방법의 수 구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네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할까? 얘도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3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잖아. 3개밖에 없어. 그럼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4가지가 나올 거고 100원짜리도 3개까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경우 포함해서 4가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할 거야? 동시에 낼 거란 얘기니까 곱하기야. 거기서 빼기 1만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15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라고 구하면 돼. 그러면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되죠? 자, 지불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에 뭐야? 500원. 그 다음에 얼마? 600원, 700원, 800원. 그 다음에 얼마? 100원짜리 500원짜리 2개 갖고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에다가 100원짜리를 추가해서 1100원, 1200원, 1300원. 결국은 뭐 하는 거? 얘는 지불 방법의 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자, 쉽게 한번 구해볼까? 구할 수 있는 애들을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에 500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600원, 700원, 800원, 그 다음에 1000원. 자, 그 다음에 얼마? 1100원, 1200원, 1300원. 자, 그 다음에 얼마? 1500원. 자, 그 다음에 1600원 만들 수가 있고 1700원 만들 수가 있고 1800원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봐도 어떻게 돼? 여기 12, 13, 14, 15 해서 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만들 수 없으면 그냥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풀면 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자, 500원짜리가 이번에는 4개가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내가 몇 개까지? 6개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할게. 이때 어떻게 되냐 보자. 자, 이 경우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 쉬워. 지불 방법의 수는 4개까지 있는데 안 되는 경우 포함, 6개까지 있는데 안 되는 경우 포함해서 1을 뺀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5, 7에 35 빼기 1이니까 34가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지불 금액 똑같나요? 이거는 안 똑같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얘의 지불 금액의 수는, 자,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가능하다? 얘 같은 경우는 뭐 한다? 100원짜리가 자,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100원짜리를 이라고 바꿀게요.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바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 100원짜리 5개 내는 경우나 500원짜리 1개 내는 경우나 똑같아. 여기로 생각하면 뭐가 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 경우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서 다르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주냐? 500원짜리를 큰 화폐를 환전할 거야. 5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1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있어져 있는 거야.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바꿔주면 6개에다가 얘 500원짜리 4개가 있으면 2,000원이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20개가 더 추가되니까 26개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100원짜리가 26개 있어. 이걸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 26가지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100원부터 2,600원까지 금액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쌤, 여기는 더하기 1 같은 거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하지? 더하기 1 했다가 빼기 1 해서 없앨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쌤, 아까 그거랑 좀 다른데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최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화폐 종류 하나로 바뀐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빵원은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뭘로 해볼까? 여기다가 적기에는 조금씩 애매할 수 있어서 얘를 적읍시다. 자, 동전의 개수가 동전 던지기를 할 거야. 자, 동전은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동전당 2가지 경우가 있어. 앞면과 뒷면으로. 그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 앞면과 뒷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비슷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동전을 던질 건데 개수가 n개가 있어. 그럼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 경우의 수는 간단해. 뭐 해준대? 2의 n승이 되면 돼. 왜? 동전 하나당 나오는 경우가 2가지인데 이거를 다 동시에 던질 거잖아. 그치?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냥 동전 하나당 나오는 경우 2가지를 n번 곱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가 있냐? 얘는 색칠하는 문제도 하나 있겠네. 자, 어떤 도형에다가 우리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제일 먼저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 안에다가 색칠할 거야. 색칠할 건데 하나, 둘, 셋. 자, 색깔이 몇 개 있다. 색칠하기는 똑같은 색깔이야. 여기 색깔을 몇 개 쓸까? 이 경우는 이웃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여기는 네 가지 색을 칠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 네 가지 색을 뭐 할 수 있다. 똑같은 색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뭐를 조심해야 돼?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은 네 가지. 노란색을 썼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색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할게. 자, 여기는 얘랑 이웃해 있어. 그럼 이 경계가 보여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색 칠하면 경계가 안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칠하는 거야. 되겠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얘네 둘과는 또 다른 색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칠할 수 있는 색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칠했으니까 이제 얘와 다른 색이기만 하면 되지. 빨간색을 칠하는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빨간색도 칠할 수 있어. 그 다음 무슨 색도 칠할 수 있어? 나머지 색 흰색도 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돼. 한 가지 아닙니다. 알겠니? 왜? 이웃하다. 요렇게 붙어있는 경계만 우리가 똑같은 색을 칠해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얘는 지금 뭐야? 똑같은 색이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야? 구별이 되잖아, 경계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물으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48.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대칭형이야. 자, 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내가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경계를 나눠놨다. 그러면 나눠서 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생겼잖아. 이 다섯 군데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가 뭐 이쪽을 내가 A하고 이쪽을 B라고 할게. 얘네 둘은 뭐야? 얘가 지금 모든 면과 붙어있어. 맞니? 모든 면과 붙어있는 애가 하나 등장했어. 그러면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돼. 모든 면과 붙어있는 경계가 마주 다 있는 애가 생겼는데 A와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경계가 서로 마주 다 있지 않아. 알겠니? 얘랑 닿여있고 얘랑 닿여있고 얘랑 닿여있는데 얘랑은 닿여있지가 않아.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해야 돼. 이런 경우는 몇 개의 색을 칠한달까? 5개의 색을 칠할 때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 A와 B의 색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칠한 게 A와 B를 먼저 칠할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B는 얘와 다른 색이니까 4가지. 이렇게 해서 색을 지금 뭐야? 얘와 얘 색을 다른 걸 칠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5개 중에서 여기 칠할 수 있는 애, 여기 칠할 수 있는 애만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이 얘네 둘과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개? 3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얘네들과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밖에 없다, 그러지? 그럼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이 얘네들과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밖에 없어. 다시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것만 구하면 끝 아니란 말이야. 원래 이것만 구하고 맨날 틀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일단 얼마가 나오지? 20에다가 11을 더했으니까 240까지. 이게 답에 있어.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A와 B가 색이 다르다 했잖아. 그럼 이번엔 A와 B가 무슨 색일 때? 같은 색인 경우는 얘와 동시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같은 색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색을 똑같은 색을 칠할 거야. 얘와 얘가 둘이 똑같은 색이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나와. 그럼 이 5가지인데 B는 얘랑 똑같은 색을 무조건 칠할 거니까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는 얘네 둘이 똑같은 색이니까 얘와 다른 색 4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얘는 이 색깔 칠한 거 하나와 얘와 다른 색이면 되니까 몇 가지 색이 남아있어.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면 되겠지. 그래서 또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색은 몇 개? 이 2개와 또 다른 색이면 되니까 3가지가 다시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 왜 다른 경우지? 얘네들이 똑같은 색일 때가 다른 색일 때는 다른 경우잖아, 분명하게.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해야 돼. 어떨 때 그렇다고? 모든 영역과 마주보고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때야
이런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은 얘가 9, 2, 18, 180. 자, 해서 답은 뭡니까? 답은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합의 법칙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420까지가 나옵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전했으니까 이번에는 주사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잠깐, 자, 들어가고 있나? 자, 이번에는 주사위인데 주사위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이게 항상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의 합과 차의 경우의 수. 자, 얘를 구하는 방법. 일단 제일 먼저 합을 봅시다. 자, 합이라는 애가 나올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 있습니까? 얘를 구할 건데, 자, 우리 두 개의 주사위에 눈을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다? 2잖아. 그럼 2부터 해서 3, 4, 5, 6, 7, 8, 9, 더 가야 되네? 10, 11, 12까지 나올 수 있다, 그지? 그러고, 자, 총 경우의 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그러면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얘는 1, 2, 2, 두 가지. 그럼 얘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얘가 여섯 가지. 그 다음에 5, 4, 3, 2, 1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좀 쉽게 구하는 거 어떻게? 7일 때 6가지에서 작아질 때는 하나씩 작아지고 여기서 하나씩 작아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6가지.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 6개를 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36가지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알고 있으면 뭐야? 문제를 풀 때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어. 순서상을 찾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쉽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해놓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두 주사위의 눈의 차. 자, 얘도 경우의 수. 자, 둘의 차가 어떻게 돼? 0부터 1, 2, 3, 4, 5. 6은 나올 수가 없어. 왜? 주사위 눈에 0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총합인데, 총합은 방금 전에 했어. 36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두 주사위 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1, 2, 3, 3, 6, 6까지 해서 6가지.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원래 여기서 우리가 구해보면 눈의 차가 1일 때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오는 거야? 얘가 5가지 나와. 근데 반대로 5, 4, 3, 2 그 다음에 뭐 있지? 3, 2, 4, 3 그 다음에 2, 1까지 해서 나오는 경우가 또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는 5가지에서 뭐 해줄까? 이거 1 작은 5가지 곱하기 2에서 10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가지에다가 곱하기 2에서 8가지. 그럼 얘는 3가지에다가 곱하기 2에서 6가지. 그 다음 얘는 2가지에다 곱하기 2에서 4가지. 얘는 1에다가 곱하기 2에서 2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더해보면 몇 가지 나와? 36가지가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얘는 좀 알고 있기 쉽지, 그지?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겠는 게 윷놀이가 잘 안 나오지만 요즘은 윷놀이 잘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룰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도, 개, 걸, 윷, 모에 대해서 자, 도는 결국 윷놀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와 다 똑같냐? 이거는 동전 4개 던지기와 같아. 그래서 하나가 뭐한다? 배, 그 다음 나머지가 등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등이 볼록한 거야. 볼록한 게 3개. 그 다음에 납작한 배가 하나 나오는 걸 도라고 그래. 개는 2개 나오는 거. 걸은 납작한 배가 3개, 그 다음 등이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윷은 모두 다 납작한 부분이 나오는 거. 모는 모두 다 등이 나오는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독에 걸린 모는 경우의 수가 동전 4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가 같아. 앞면 하나랑 뒷면 3개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면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얘는 2개 나오는 거 6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안 구해지는 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오는 개가 잘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걸은요. 걸은 도랑 똑같아. 반대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윷은 한 가지, 모두 한 가지. 그래서 4, 6, 4, 1, 1 해서 총 합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얘네들에 대한 총합은 얼마다? 16가지. 왜? 동전 4개 던졌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4제곱 16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되겠지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배수. 자, 배수와 자리수에 대한 개념. 자,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2의 배수. 자, 2의 배수.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지? 2의 배수는 짝수라고도 얘기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배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의 배수. 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 규칙이 있는 아이들을 나타내놨어. 무슨 규칙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2의 1승, 그 다음 얘는 뭐야? 2의 2승, 얘는 뭐야? 2의 3승을 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다시 쓰면은 얘는 뭐야? 그냥 간단해. 다른 말로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니까 뭐야?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1의 자리가 짝수면 돼. 2의 1승. 여기에서 1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 4는 어떻게 되니까? 2의 제곱. 여기 있는 2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나오지? 2의 3승. 여기 있는 3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럼 하나만 더 적어볼까? 일반화시킬 수 있게 2의 n승의 배수를 구할 때. 자, 2의 n승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 근데 2의 배수는 우리가 짝수라고 할 거니까 뒤에 좀 적어줄게. 자, 일단 2의 n승. 여기서 짝수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 노란색 애들, 여기도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을까? 노란색 애들이 뭘 얘기하는데? 노란색 애들은 자리수를 뜻할 거야. 어디서부터? 끝에서부터.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하면 이 노란색이 하는 역할이 뭐다? 끝의, 그러니까 1의 자리부터 끝이야. 1의 자리부터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갈 때 끝의 몇 자리? 한 자리가 2의 배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과 같아? 얘가 그냥 짝수다라는 말과 같겠지, 그치? 그리고 0, 1의 자리가 0도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4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4의 배수는 끝의 몇 자리가? 2자리가 4의 배수인데. 자,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라는 무슨 말인데? 1의 자리, 10의 자리 합쳐가지고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32다. 그럼 이렇게 둘이 뭐야? 4의 배수잖아. 32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32가 있어서 232라는 얘도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뭐야?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데 모두 포함하고 있다. 끝에 2자리 00. 100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00으로 보인다, 그렇지? 이 00도 뭐한다? 4의 배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끝에 있는 몇 자리가?
세 자리가 뭐의 배수면 된다? 8의 배수. 8의 배수니까 8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나중에 8의 배수이면은 얘는 8의 배수라고 한다. 어떤 수든지. 그럼 얘도 뭐를 포함한다? 0, 0, 0 이렇게 나오는 애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1의 자리, 11의 자리, 100의 자리를 합쳐서 0, 0, 0이 되는 거야, 얘처럼. 자,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의 거듭제곱이잖아, 모두 다. 그래서 끝의 몇 자리가? n 자리가 뭐의 배수? 2의 n승의 배수다라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배수 찾을 때 이렇게 찾아줘. 그럼 얘는 0, 0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오는 거? n개가 되는 얘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고 적어줄 수 있지만 잘 쓰진 않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좀 쉬운 거. 3의 배수. 그 다음에 6번 9의 배수. 그 다음에 7번 5의 배수. 그 다음에 8번 6의 배수. 그 다음에 9번 7의 배수 정도만 할까요?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얘는 굉장히 쉬워. 그냥 보여줄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123, 1, 2, 3 다음에 뭐야? 6이라 3의 배수잖아. 그럼 이거 전체 3의 배수에 123 더.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그러면 9의 배수도 똑같나요? 맞아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뭐의 배수인데? 9의 배수면 돼. 5의 배수는요? 얘는 1의 자리다. 0 또는 5인 경우는 5의 배수가 되지.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6의 배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일단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이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끝에 있는 애가 짝수여야 돼. 무슨 자리가? 1의 자리.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돼. 짝수. 다른 말로 2의 배수. 똑같은 말이지,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된다. 7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숫자를 그냥 7로 나누세요. 7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그건 7의 배수잖아, 그지?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의 배수 그냥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웬만큼 다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실제 정확하게 순수하게 경우의 수 문제이냐? 그렇진 않아요. 나머지 애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 뒤에 있는 순열이라는 애와 조합이라는 애에서 다시 다룰 거고,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다가 뭐를 하는 거? 순열과 조합까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